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기업회의와 관광 등을 융합한 마이스 산업, 여수시가 남해안권 마이스 산업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여수에서는 올해 1,300여 건의 마이스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여수세계 박람회장 내 컨벤션 센터 컨퍼런스. 여수세계 박람회장의 역동적인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렇듯 여수 지역 내 12곳의 컨벤션에서 올해 들어서만 모두 100여 건의 크고 작은 마이스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앞으로 올해 개최 예정인 마이스 행사만 19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한 해 마이스 행사가 한 1,059건 정도 개최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1,300건 이상을 예상하고 있고 현재까지 지금 마이스 행사가 확정된 것은 한 190건에 달합니다. 여수시도 변화된 마이스 산업에 대응한 유치 설명회와 상담 교류회를 통한 마케팅과 함께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회의 개최 시 국내 회의 2천만 원, 국제 회의 2,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유치 지원금 지원 기준도 15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했습니다. 오는 6월 완료 계획으로 중장기 마이스 육성을 위한 용역도 수행 중입니다. 이렇게 여수시가 마이스 산업의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제도 없진 않습니다. 전남도의 마이스 산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올해 2023년도에 그 마이스 관련해서 세우는 예산이 3억 원도 채 안 되더라. 2억 8천. 예. 비슷하고 우리가 경쟁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만 해도 66억 원이거든요. 전남 마이스의 중심이지만 2,000석 이상의 대형 컨벤션도 아직 없습니다. 지금 여수가 떠오르는 마이스 도시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형 행사들을 유치하는 데 좀 아직 한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좀 따라줘야 되겠다. 남중권의 거점,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도시 여수시. 선행돼야 할 과제는 남아있지만 마이스 산업이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앞당길 새로운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4년 만에 열린 광양 매화축제가 역대 최다 인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축제 개막일인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55만여 명이 매화마을 일대를 방문했고 오늘도 7만 5천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주차장과 행사장 구간에 무료 셔틀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주말 시티투어 버스도 증편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주요 콘텐츠 가운데 하나인 가든스테이가 박람회 개막 전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가든스테이 예약 서비스를 개시한 지난 10일 4월 주말 숙박권이 매진됐고 전체 예약률은 5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든스테이는 정원 관람과 체험 등이 포함된 국가정원 내 숙박 프로그램으로 하루 100명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인생 이막과 직무 능력 개발을 고민하는 직장인들 많을 텐데요. 지역의 한 대학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주말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20년 경력의 차량 정비사 배경조 씨는 전기차를 정비할 때마다 막막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고전압의 전기차는 안전상 위험이 있고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주 한 대학에서 2년간 무상교육을 받은 지금은 직원들의 전기차 정비를 설명해 줄 정도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거의 못하는 수준이었죠. 못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교육은 전기차 정비 외에도 지게차 운전, 드론 비행 등 3가지 과목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당 최대 수백만 원이 드는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평일에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주말에 진행돼 퇴직을 앞두거나 직무 능력을 개발하고 싶은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평일에 직장에서 교육을 받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주말과 야간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면은 교육을 시작한 3년 전 150여 명에 불과했던 수강생은 현재 10배 정도인 1,00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국가 자격증이 없는 전기차 정비와 관련해서는
대학이 자체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 정비소를 찾는 고객들의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현재 가까운 장소에서 주말에 이용해서 교육을 받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평을 합니다.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직장인 등은 대학에 문의해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대학 측은 지게차 추가 구입과 전기차 정비 관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여수의 한 공원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수 소방서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여수의 한 공원 호수 위에 사람이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물에 빠진 여성을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숨진 여성은 중국 국적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짙은 안개의 영향으로 전남 동부 지역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면서 여수 둔병 항로 등 여수와 고흥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의 일부가 결항했습니다. 또 바다 안개가 육지까지 밀려오면서 여수에서 김포,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도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여 여수와 광양 등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순천과 광양 12도, 여수와 고흥이 1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는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국가어항공사로 어류 폐사 피해를 입은 양식장 어민들이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는 여수 돌산 지역 어민 20명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여수시가 어민들에게 총 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민들은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된 돌산읍 정비 확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어류가 집단 폐사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780억여 원 규모의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190억 원을 들여 소형 항포구의 인양기와 부잔교를 확충하고 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에도 30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연근해 어선 감척과 불가사리 등 유해생물 구제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300억 원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합니다. 이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은 해마다 6,600억 원씩 2027년까지 3조 3천억 원 규모로 보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대규모로 보증했지만 올해부터는 성실사업 실패자를 위한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